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당사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별 공급에 집중할지 아니면 일반 공급이나 추천 물량에 기대해 볼지 이렇게 어떠한 타겟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제팀장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들 아실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급속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여러 혼란 속에 접어들었는데요.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1회 하나여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전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여기서 연장 계약 시 임대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연 증액 사안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내다본다면 결국에는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전세 가격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예외 사항인 임대인의 실거주 그리고 임대주택의 파손 유무에 따라 양 당사자인 임대인과 현 임차인 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면서 불안한 건 세입자, 즉 임차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2년에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계약 기간 만료 이후 4년 이후에는 그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압박이 더해간다면 내 집 마련은 점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임대인분들도 계실 것이고 임차인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더욱 많으실 거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 중심권에 있는 고가주택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 내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었을 때 그 단지에 청약을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여러 컨텐츠를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다들 특별 공급을 노려라, 추천 물량을 노려라 등등 어떠한 타겟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기준이나 환경에 앞서 청약 당사자 본인의 마인드 변화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내게 맞는 좋은 아파트 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도 같이 시청하시면 본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 영상의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변해가는 정책에 대응하면서 같이 정리해 봤거든요. 인터넷에 몇 번 검색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도 실행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아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기억해 두셨다가 내 집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청약에 이제 막 눈을 뜨신 분들일 거라 봅니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계속해서 당첨이 안 되고 떨어지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까?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것이고, 이제 막 청약에 눈을 뜨신 분들은 주변의 남들은 다 당첨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다들 당첨되고 내 집 마련을 하니까 너무 조급한 나머지 판단이 흐려져 흔히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분명 후회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주제에서 말씀드리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마인드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청약 당사자 본인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기까지 몇 번 도전했을까요? 그때는 규제 지역이라는 개념이 갖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과거에 당첨되기가 더욱 쉬웠었죠. 그런데 저는 정확히 횟수는 기억 안 나지만 최소 12번인가 13번 정도 도전했던 것 같아요. 20번 도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상도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어린 나이에 일찍 눈이 뜬 거라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중간에 포기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이도 어렸고 중간중간에 경매 낙찰을 받기도 해서 그렇게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제 가점이 당첨권에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여긴 어떨까? 비인기 비선호하는 단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도전했던 단지들 대부분이 모두 누구나 선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았었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되었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 가점이 애매하게 낮거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점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그 단지 주변으로 과거에 있었던 당첨 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과거 데이터는 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회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면접 타입별로 청약 접수 경쟁률은 물론이고 최저 가점은 몇 점, 최고 가점은 몇 점, 그리고 평균 가점은 몇 점,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 이 지역의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 내가 어떤 단지를 선택할지, 어떤 타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비인기 단지에 주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인기, 비선호 단지에 주목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로 하고 그만큼 본인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단지에 따라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청약을 놓고 기다린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겠지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무관심했던 단지가 몇 년 뒤에는 생각지 못한 기대 이상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청약 당시 비인기 단지에 속했었고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변 지인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청약 신청하기 전에 혹은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여기 지금 사도 괜찮을까? 너무 비싸게 분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당사자 본인이 청약 신청이든 계약이든 간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가장 비쌀 때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첨 이후 혹은 매수 이후 2, 3년 정도가 지나고 다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또 가장 저렴했다는 게 팩트인 것이죠. 결론은 청약이든 매매든 간에 그 단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분명 무조건 결정해라가 아니라 충분히 판단이 되었으면입니다. 그 단지에 대한 과거 실거래가 변화, 현재 시세 파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본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건 미래 가치겠죠.
그런데 타당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든다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해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중에 후회해도 늦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왜 샀을까라는 후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사자 본인이 판단을 하기까지 주변의 여러 커뮤니티 정보를 종합할 것이고 그 단지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단점을 부각하는 정보들만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점만 찾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지인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그분은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거기에 청약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저도 아는 단지라 충분히 공감이 들더라고요. 고가다리 옆이라 소음과 먼지가 많다, 지하철도 멀다, 일반 분양 대부분이 저층이다 등등 이렇게 여러 단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 단점들이 부각돼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배 아픈 소리고 당첨된 자가 위너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 단지는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때 본인의 선택을 따르세요. 과감하게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당사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별 공급에 집중할지 아니면 일반 공급이나 추천 물량에 기대해 볼지 이렇게 어떠한 타겟을 정하고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약 당사자 본인의 마인드 변화에 집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본 것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